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현재 뇌 발달해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대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거. 제가 언젠가 교육청에 있을 때 어느 어느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 아들은 아침밥을 안 먹이고 한다고.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못 느낀다고. 그런데 말이죠. 뇌의 에너지원이 뭐냐면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이 포도당이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밥을 먹는다거나 빵을 먹는다거나 면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당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혈액을 통해가지고 뇌에 공급을 해줘요. 근데 말이지 이 뇌는 우리 너무 크게 맞으면 2%뿐이 안 돼요. 근데 에너지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아요? 20%를 써요. 20%.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들신해진다 그런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 포도당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쓰고 남는 것은 어디다 저장하면 간하고 골격근에다가 글리코겐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저장이 돼요. 근데 뇌에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저장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12시간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가장 고갈될 직전에 이럴 때가 어느 때겠어요?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그런데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간다. 그건 뇌의 에너지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있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왜 되도록 밥을 먹이는 게 좋으냐면은 설탕이나 과자 같은 걸 먹으면 이것이 공급이 금방 지속적으로 공급을 못해요. 근데 소화를 밥이나 면류 같은 걸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지원해 주세요.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침밥을 꼭 먹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애들 밥 먹고 가면 꼭 잡고라도 밥을 미루는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잠을 충분히 재워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등교 시간을 현재 30분 정도 늦추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지금 서구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등교 시간을 늦추니까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성적도 향상되더라고요. 그것이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낮에는 뇌가 오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임시 보관 장소가 뇌의 해마라는 부위예요. 해마라는 부위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을 정리를 어느 때 오냐면 밤에 해요. 밤에 잠잘 때 뇌가 그다 이제 왜냐면 밖에서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뇌가 낮에 들어온 해마에 들어온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 처분하고 중요한 것은 대뇌피질로 보내가지고 장기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은 중요한 거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기준을 딱 두 가지로 해요. 뇌가 하나는 뭐냐면 강한 감정을 동반한 자극은 중요한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딱 장기 기억으로 보내줘요. 이게 어머니들 여기 옛날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그러한 슬픈 장면이나 놀란 장면은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릴 기억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감정을 동반해가지고 돈 자극은 장기적으로 보내요. 왜냐하면은 이 해마하고 그 옆에가 편도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해마는 기억 중추고 편도체는 감정 중추예요.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받으면 뇌가 장기 기억으로 대뇌피질 쪽으로 보내가지고 기억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반복적으로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반복적으로 든다니 하면서 장기 기억을 보내요.
우리가 혈압을 이으면은 기억이 남아가지고 장기간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그 일을 어디에서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은 쉽게 말해 잠을 안 자고 학교로 간다고 한다면 머리가 지금 정리가 된 상태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는 말이죠. 밤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뇌에 독소를 낮에 활동을 하면서 생긴 이 독소를 클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청소를 해요. 독소를 가지고 어디에다 보내냐면 간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푹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독소를 다 청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청소를 해야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말이죠. 그 뇌에서는 자연 수면제가 나오는데 솔마선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게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 수면제가 나와요. 가지고 우리를 잠을 자게끔 해요. 근데 잠잘 때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불이 환한 데서 잠을 자면은 멜라토닌이 적게 나옵니다. 이게 잘 때는 컴컴한 데서 자야 된다고요. 많이 안 된다면 안대라도 차는 곳에서 잠을 자야 건강에 좋대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항암제 역할을 해요. 이 항암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정을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멜라토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유해산소를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빛이 들어오면 되도록 안막 속에 캄캄한 데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이 안대 차고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항암제 역할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수면제 역할도 해주고 유해산소도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건 먼저 상식적이니까 도의적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한 잠을 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애들이 잔다고 한다면 몇 시간 자야 하냐면 3시에서 12시까지가 애들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그래요. 밤 3시, 새벽 3시에서 12시까지 자야 가장 최적의 청소년들이 수면 시기가 그렇다고 그래요. 연구한 걸 보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좀 늦춰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권을 줘야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30분 등교 시간을 늦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애들은 말이죠. 혹시 여기 애기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든가 애기가 지금 어린 애들이 있으면은 운동을 시켜야 해요. 우리 지금 뇌과학 쪽에서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수업 속에서 활동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이야 책상에 쭉 앉아 선생님 얘기만 듣고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알아요? 뇌가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전두엽하고 전전두엽인데 이것이 찾으면서 구도가 안 돼요. 스캔시키 부분. 근데 아이들이 막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시키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 수업을 보면 말이죠. 어쩌냐면은 선생님만 얘기를 해요. 아이들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하물며 어버덕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우리 전통 수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누구만 활동해요? 선생님만 활동해요. 근데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활동하는 뇌는 성장한다. 그렇게 보여있어요. 활동하는 뇌는 성장한다. 그게 누구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만 성장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어떻게 하느냐? 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유태인은 에바시 도서관 모습에 그 하부타식 학습을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바닥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 도서관 모습이.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수업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배움 중심으로 거꾸로 수업도 만든 것이 바로 거기에 천하게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존 네이티라는 교수예요. 존 네이티라는 교수가 쓴 책이 영어로 스파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운동화시는 뇌에다 운동화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뇌가 최대로 뇌가 말이지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신체적 활동을 팍 시켜야 뇌가 활성화된다. 신체적 활동을 팍 하면은 혈류가 뇌에 집중이 되고 혈류가 뇌에 집중이 되니까 뇌 전체를 자극해가지고 신경세포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학습하기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기저의 성장 인자라고 하는데 이걸 BDNF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것도 써놨었는데 네, 이거 BDNF라고 써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경세포 성장 인자라고 그래요. 이것이 신경세포가 활동하도록 많은 거름을 주게 주는, 나무로 가자면 거름을 주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말이지 이것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경세포 간의 결합도 도와주고 성장도 도와주고 그리고 결합 부위를 튼튼히 해줘가지고 신경전달물질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고도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지고 저도 사실은 말이죠. 무슨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우리 학교 와가지고 영규시 체육활동을 한번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저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헐리기 더 많다고 그래요. 미국의 네이퍼블 센트럴 고등학교 일리노이주에 있는 네이퍼블 센트럴 고등학교는 영규시 체육활동을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교로 발돋움된 학교예요. 혹시 운동하시는 뇌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첫 장에 그 학교 소개가 나와요. 만약에 애들이 말이죠. 과학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과학 시간 앞에다가 체육 시간을 넣어요. 그 다음에 과학을 수업을 하면 엄청나게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활동을 통한 학습이 가만히 앉아서는 학습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활동을 시켜야 돼요.